네. 음, 1부터 100까지 숫자들을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나 10의 자리에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 있으면 숫자 대신에 별표를 출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69 게임 생각하시면 되고요. 1, 2 박수, 4, 5 박수, 7, 8 박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었던 거는 여기까지는 생각해 봤어요. 숫자는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데 탭으로 구분하겠다. 예, 탭을 끝날 때 넣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모든 숫자들을 옆으로만 출력을 하죠. 줄바꿈 없이 옆으로만 출력을 하게 되겠죠. 예, 어. 근데 어떤 특정 조건마다, 그러니까 10번마다라는, 그죠? 10번마다라고 한 조건을 주고서 그때 줄바꿈을 넣겠다. 이게 줄바꿈이에요.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줄바꿈 하나를 넣어줘요. 그게 이렇게 한 줄에 10개씩 출력이 되는 거죠. 출력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줄 바꿔주는 코드는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대로 놔두면 되고, 얘가 숫자를 출력하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숫자를 출력할 거냐, 별표를 출력할 거냐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별표를 출력하는 경우를 보면 1의 자리 숫자에 3이 들어가거나 6이 들어가거나 9가 들어가거나 또는 10의 자리 숫자에 3이 들어가거나 6이 들어가거나 9가 들어가는 경우에 그러려면 그 숫자들에서 1의 자리 숫자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10의 자리 숫자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폼은 안에서 변수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n 언더스코어 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얘는 무엇을 저장할 거냐면 숫자 n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할 거예요.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하면 뭐가 될까요? 1의 자리 숫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1부터 9까지는요. 10으로 나눠봐야 그냥 나머지가 다 1부터 9까지예요. 그죠? 어. 10은 나머지가 0이고요. 11은 나머지가 1이죠. 12는 나머지가 2고 13은 나머지가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 n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란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얘는 그 숫자, 숫자 n에서 1의 자릿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n 언더스코어 10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제가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 n을 10으로 나눈 몫을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몫을 계산해주는 연산자 아닌가요? 그죠? 몫만 계산해주는 연산자. 자, 몫을 계산하면 1부터 9까지는 몫이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0부터 19까지는 몫이 1이고요. 1이고. 20부터 29까지는 몫이 2. 그죠? 30부터 39까지는 몫이 3이에요. 그죠? 네. 얘는 좀 예외죠. 100이라고 하는 거는 몫을 계산하면 10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출력하는 거를 100가지로 제한했기 때문에 1000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죠. 100가지로만 제한을 했기 때문에 100은 예외로 보고요. 90부터 99까지 보세요. 10으로 나는 몫을 계산하면 9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 문제에서는. 근데 만약에 출력하는 자릿수가 1000자리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100으로 나눈 몫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머지를 계산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거예요. 네, 이거는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한 거는 숫자 n의 1의 자리 숫자고요. 10으로 나눈 몫은 숫자 n의 10의 자릿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자, 만약에 1의 자릿수가 1의 자릿수가 뭐랑 같으면 3이랑 같으면
자, 이때에는 우리는 출력하는 게 숫자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별표를 출력하기로 했죠. 별표와 그 다음에 and 자리에 햄. 그렇지 않으면으로 할까요? else. 그렇지 않으면 자 그러면 얘는 else 안쪽에 블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들여쓰기. 들여쓰기. 1의 자리 숫자가 중에서 1의 자리 숫자 중에서 3만 찾은 거예요. 6이나 9는 아직 안 찾은 겁니다. 1의 자리 숫자가 3이면 별표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숫자를 그대로 출력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그냥 줄바꿈. 줄바꿈은 얘랑 상관없어요. 숫자를 출력할 거냐, 별표를 출력할 거냐, 이거랑 상관없어요. 숫자든, 숫자든 별표든 일단 출력한 다음에 줄 바꿀 거냐 말 거냐는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볼까요? 어디에 별표가 들어갔어요? 3, 13, 23, 33, 43, 53, 63, 73, 83, 93까지. 요 세로 줄이, 그죠? 별표가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또는, 그죠? 1의 자리 숫자가 뭐인 경우? 6인 경우. 자, 조건에다가 5어로 조건식을 하나를 더 줬어요. 그죠? 5어로 조건식을 하나 더 주니까 이번에는 어디가 별표가 들어갔어요? 6, 16, 26부터 96까지. 그죠? 잘 들어갔죠? 그죠? 그럼 여기다 또 5 하고 써요. 1의 자리 숫자가 이번에는 뭐이면 9이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어디가 들어갔어요? 여기가 들어갔죠. 9, 19, 29, 99까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 이 의미는 1의 자리 숫자가 3이거나 6이거나 9이면 이란 뜻이에요. 되셨나요? 자, 또 어떤 경우 더 추가를 해야 될까요? 10의 자리 숫자가, 그죠? 그래서 뭐 엘리프를 더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5어로 계속 연결하셔도 돼요. 여기서 5어로 계속 연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다른 개념으로 보고서 여기다가 엘리프 하고서 10의 자리 숫자가 3이거나 자 이때에도 뭘 출력할 거냐면 별표를 출력할 거죠. 그죠? 내용이 똑같네요. 굳이 이거는 엘리프로 쓰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5어로 전부 다 연결을 해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이런 똑같은 코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면 여기 30부터 39까지죠. 얘가 의미하는 거는 10의 자리 숫자가 3부터 39까지 30부터 39까지 이게 10의 자리 숫자가 3이 나오는 경우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 일이 똑같죠. 굳이 이렇게 나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라면 이 조건식을 이거 따로 추가하지 않고요. 여기다가 5어로 연결할 것 같아요. 5어. 10의 자리 숫자가 3이면 계속 연결하면 되겠죠. 5어. 어. 10의 자리 숫자가 6이면 5어. 10의 자리 숫자가 9이면 그럼 다 된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해서 조건식이 좀 길게는 하지만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여기서 10의 자리 숫자가 3이다라고 하는 게 30부터 39까지고요. 10의 자리 숫자가 6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60부터 69까지. 10의 자리 숫자가 9인 경우는 90부터 99까지입니다. 여기가 별표가 들어가요. 네. 되셨습니까? 만약에요, 여기를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좀, 보기 안 좋다라고 하시면 변수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B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까요? B1? B1은 여기까지만 복사를 할게요.
여기까지. B1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얘이거나 또는 이거이거나 또는 이거. 지금 등호와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이런 게 막 섞여 있으니까 좀 보기 안 좋죠. 이런 경우에 괄호를 쓰면 시각적으로 조금 보기가 좋을 거예요. 사실 이 괄호는 있으나 마나한 건데, 있으나 마나한 거지만 저는 이렇게 쓰는 게 좀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더라고요. 1의 자리 숫자가 3이거나 또는 1의 자리 숫자가 6이거나 또는 1의 자리 숫자가 9이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B1은 true가 되고요. 셋 다 false이면 B1은 false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 가지 조건식 중에서 하나라도 true가 되는 게 있으면 B1은 true. 3도 아니고 6도 아니고 9도 아니면 그때 얘는 false.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10이라고 하는 변수는 뒤쪽에 10의 자리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쓸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괄호, 여기도 괄호, 여기도 괄호. 이렇게 불리언 타입의 변수 두 개를 만들었어요. 불리언 타입의 변수를 두 개를 만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1이라고 하는 변수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아요? B10이라고 하는 변수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369이거나 또는 10의 자리 숫자가 369이면 이런 뜻으로 만든 거잖아요. 조건식은. 조건식은. 그러니까 사실 뭐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필요 없는 변수들이기는 해요. 그런 변수들이긴 하지만 만들어 놓고 보면 1의 자리 숫자가 3 또는 6 또는 9이면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3 또는 6 또는 9이면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역시나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얘의 장점은요. 얘네들을 쓰는 장점은 혹시 369 하실 때 동네마다 조금 룰이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요. 33, 3이 두 번 나오죠. 박수 한 번 쳐요, 두 번 쳐요. 두 번 치나요? 예, 저희 동네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근데 그런 경우가 또 어떤 경우 있어요? 36도 있죠. 39도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1의 자리 숫자에도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고 10의 자리 숫자에도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B1이라고 하는 조건과 B2라고 하는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B1 and B2. B10. 이때 프린트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엘리프. 여기는 엘리프. 박수를 두 개 치겠다라고 하시면 두 개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end에다가 이거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해보는 것도 되겠다라는. 여기 별표 두 개 들어간 거 있죠. 33일 거예요. 여기가 36일 거고요. 여기가 39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별표 두 개가 들어가는 63, 66, 그 다음 69. 그 다음에 93, 96, 99 부분에 짝짝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간 거죠. 엔드 조건을 먼저 쓰셔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그렇지 않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자, 이거 만약에 순서를 바꿔버리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and 이렇게 바꿨어요. 순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무조건 여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원은 앞에 것만 만족해도 되고요. 뒤에 것만 만족해도 되고요. 둘 다 만족해도 되는 거죠. and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5월을 먼저 쓰면. 요거는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and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그렇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의 elif는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없고요. 1의 자리에만 369가 있거나 10의 자리에만 369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과제는 아니었어요. 요건 과제는 아니었고 중간 그 불리한 타입의 변수를 만들면 조건식을 좀 다르게 여러 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의미는 B1의 의미는요. 이거는 1의 자릿수가 3 또는 6 또는 9, 9이면 이렇게 한 거고요. 이런 조건을 B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10의 자릿수가 3 또는 6 또는 9이면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거고요. 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을요, 조금 간단하게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어, 네. in이라고, 여기 우리 for in에서 in을 썼죠? 이 in이라고 하는 게 연산자예요. 그 연산자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 어떤 변수 x가 있어요. 변수가 1이에요. 그 다음에 x가 in 안에 있느냐, 괄호를 쓸게요. 1, 2, 3 이렇게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해볼까요? true라고 나왔죠. true라고 나왔죠. 요거 뭘 출력해 준 걸까요? 얘를 출력해 준 거예요. 얘의 결과가 true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변수 x는 1, 2, 3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를 만약에 369로 바꿔볼까요? 3, 6, 9. x가 3이거나 6이거나 9 안에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 자, 여기는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여기는 false가 나와야 정상이죠. 예. 이렇게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는요. 왼쪽에 있는 변수가 혹은 식이 오른쪽에 있는 값들 중에 하나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해주는 연산자예요. 이게 in 연산자입니다. in 연산자. 밑에다 써드릴까요? 밑에다가 어떤 변수나 식이 오고요. 그 다음에 in이 오고 괄호를 쓰셔도 되고요. 소괄호를 쓰셔도 되고 대괄호를 쓰셔도 돼요. 둘 다 가능해요. 차이점은 제가 내일쯤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근데 뭐 괄호 그리고 여기서는 값들 값 1, 값 2, 뭐 이런 식으로 값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나열하시면 돼요. 나열하시면 되고 얘는 변수나 또는 식이 값들 중에 하나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해주는 연산자예요. in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그래서 얘가 false가 나오는 이유가 x는 1인데 1은 369 안에 없으니까 false. 그렇죠? 만약에 6이라고 해볼까요? 6이라고 하면 네, x는 6인데 369 중에 하나니까 tru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요 in 연산자를 쓰시면 이렇게 비교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in 연산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for 숫자 n, in, range 1부터 100일까지 일식 증가하는
일단 옆으로 다 출력할게요. 프린트 하면 되겠죠. 숫자 출력하겠다. 그리고 and는 줄바꿈이 아니라 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일단 옆으로 출력하는 게 됐죠. 그 다음에 10개씩 자를게요. 10개씩 자르는 거는 if n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즉 10의 배수이면 줄바꿈. 일단 틀을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틀을 만들었고, 자, 여기는 이제 여기를 수정해 줄 거예요. 여기를 수정해 줄 건데, 출력할 거냐, 숫자를 출력할 거냐, 아니면 별표를 출력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드 대신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수 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의 자리 숫자, 10으로 나눈 나머지 1의 자리 숫자, 그 다음에 10, 10으로 나눈 목, 이렇게 하면 10으로 나눈 몫이죠. 그래서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그죠?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계산을 했으면 1의 자리 숫자가 뭐뭐 있으면 3이거나 3이거나 6이거나 9이면 자, 이때는 우리가 프린트를 해야 될 게 숫자가 아니라 별표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and는 탭, 줄바꿈이 아니라 탭. 그렇지 않으면 이때는 숫자를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끝에는 줄바꿈이 아니라 탭. 1의 자리 숫자가 3이나 6이거나 9 중에 하나이면 이라고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조금 더 간단하게 쓰실 수 있었죠. 코드를. 세 개를 한꺼번에 3 또는 6 또는 9 이렇게 한 거.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뭘로 연결하면 될까요? 5어로 연결하면 되죠. 5어로. 이번에는 무슨 변수가? 10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가 어디 안에 있으면 3 또는 6 또는 9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조건에서 별표가 출력되는 부분들이 여기겠죠. 30부터 39까지. 그 다음에 60부터 69까지. 90부터 99까지. 그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들이에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럼 위쪽하고 똑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조건 and 두 번째 조건 그때는 별표 두 개. 그 다음에 엘리프 첫 번째 조건 or 두 번째 조건일 때는 별표 한 개. 그리고 그 이외에는 숫자. 이렇게 쓰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쓰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게 in 연산자를 사용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in 연산자를 사용해서. 음. 숫자들은 괄호로 묶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괄호로 묶으셔도 돼요. 근데 두 개가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하시는 걸 보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는요, 숫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문자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h라고 하는 문자가 hello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느냐, 이거 뭐가 될까요? true죠. 그죠?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 h가 있으면 true.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대문자로 h라고 했어요. 대문자 h는 있어요, 없어요? 대소문자는 구분하죠? 그럼 이거는 false. 맞죠? 그쵸? 그러니까 문자열 안에 어떤 특정 문자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것도 인 연산자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렸냐 하면 숫자를요, 문자로 바꿔서 문자 열 취급을 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범위는 1부터 100일보다 작은 숫자의 범위들 중에서 자, n을 문자열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n 스트링이라고 할 거예요.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가 뭐예요? 스트링, str. 여기다 숫자 n을 하면 되죠. 자, 얘는 뭐예요? 정수 n을 문자열로 변환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숫자를 문자열로 바꾼 거예요. 이제는 얘는 문자열이에요. 얘는 문자열입니다. 타입을 출력해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품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이 문자열 안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6이 문자열 안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9가 문자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저 괄호는 제가 아직 채우진 않았는데, 3이라고 하는 글자가, 3이라고 하는 글자가 스트링 안에 있으면, 또는, 또는 6이라고 하는 글자가, 6이라고 하는 글자가 문자열 안에 있으면, 또는 9라고 하는 글자가 문자열 안에 있으면. 자, 이거는 어느 자릿수냐, 이거는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냥 첫 번째 자리든 두 번째 자리든 세 번째 자리든 상관없이 몇 번째 자리든 상관없이 그냥 문자열 안에 3이라는 게 있으면 아니 문자열 안에 6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문자열 안에 9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어, 그러면 이때에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박수 치는 부분이잖아요. 박수 대신에 별표. 그리고 옆으로 출력할 거죠. 그러니까 탭. 여기서는 숫자 자체를 그냥 출력하면 돼요. n을 출력하면 돼요. n. 그죠? n 출력하고 end는 탭. 만약에 이걸로 끝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줄바꿈이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그냥 1부터 100까지인데 옆으로 그냥 쭉 출력하는데 중간중간 별표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10이 될 때마다 10, 20, 30 이렇게 10이 될 때마다 줄 바꿔주는 코드는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따로. 숫자 n. 여기서 n은 숫자예요. n은 range에서 꺼낸 거니까 얘가 문자열인 거고 10으로 나눠준 나머지가 0이면 줄 바꾸면 프린트 함수만 호출하면 줄 바꿈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for in에서 in이 일종의 연산자다. 어, 문자열이 어떤 문자가 다른 문자열 안에 포함되는 문자열이냐 이런 걸 찾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위쪽에서처럼 어떤 숫자가 숫자들의 여기서는 배열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익숙하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거 튜플이에요, 튜플. 숫자들의 집합, 어떤 숫자가 숫자들의 그런 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이면, 이렇게 사용하실 때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3하고 6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조건을 만들기가 조금 까다롭겠죠? 예, 박수 두 번 치는 거는 또 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 조금, 박수를 한 번만 치는 거는 얘가 훨씬 간단해 보이고요. 나누기 계산하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몫이나 나머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훨씬 편할 테고. 근데 만약에 뭐 33, 36, 39라고 하는 거 두 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찾으려면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방식에서는. 네, 위쪽 방식에서는 여기서 and 조건 하나 더 넣어주고 elif로 or를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요거는 조금 간단할 거고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좀 어려우셨나요? 좀 어려우셨죠? 어, 근데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뭐 이거는 잘 아실 거고. 근데 우리가 반복할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을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거나 저런 일을 하거나 이게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369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본 건데,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일을 매번 반복할 때마다 어떤 조건에서는 A라고 하는 일을 하고 다른 조건에서는 B라고 하는 일을 한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런 조건식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연습해 보기 위해서 드렸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if, else 이걸로 그냥 끝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끝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조건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많은 연습들이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뭐 연습 더 많은 연습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은 차차 뭐 필요하면 그냥 조건문 만드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습을 뭐 얼마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문장을 while문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while문, 뭐 여기만 while문 바꾸면 되죠. 시작하는 값 만들어주고, 여기는 while 조건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끝나기 직전에 n 값 바꿔주는 거, 코드 꼭 넣어주시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자, 그러면 새 파일 하나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번까지 만들었었고요. 구글 콜앱 하고서 새 파일을 만드시고 우선 제목부터 바꿀게요. 제목은 파이썬 여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고 리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연결을 하세요. 연결해 주시고 뭐 연결하는 사이에 텍스트 셀을 만들까요? 샵 리스트라고 할게요. 데이터 타입 이름이에요. 데이터 타입 이름이고요. 어, 얘는 다른 언어에서는 뭐 배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PLSQL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바이 테이블, 연관 배열, 연관 배열인가? 네. 일단 정리를 좀 하죠. 네.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리스트는요, 여러 개의 값들을,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 이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라고 부르는 타입이에요. 파이썬에서. 어, 원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
영어로는 엘리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그냥 아이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템, 그냥 아이템은 그냥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원소란 아이템이란 리스트에 저장된 각각의 값을 원소라고 부르고요. 원소라고 부르고, 리스트는요, 인덱스를 가져요. 인덱스. 인덱스는 리스트에 원소들이 저장된 위치예요. 리스트에 원소들이 저장된 위치를 표시하는 정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그 위치에다가 숫자를 매겨놨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간단하게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뭐, 1, 2, 갑자기 뭐, 10, 20, 뭐, 그 다음에 갑자기 5,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꼭 순서대로 저장하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들을 저장하는 게 있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여러 개가 저장된 거를 우리는 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숫자들의 리스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들의 리스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 저장되어 있는 이 값들, 이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른다. 혹은 아이템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뭐 여기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인덱스란 이 원소들이 저장된 위치에다가 번호를 붙여준 거예요. 여기 이 위치에 각각 숫자를 하나씩 매겨 놓은 거예요. 숫자를 매겨놨는데 파이썬에서는 파이썬에서 인덱스는요 0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 거예요. 일련 번호가. 숫자 1이 저장된 위치는 인덱스 몇 번? 인덱스 0번. 숫자 2가 저장된 위치는 인덱스 1번. 숫자 10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는 인덱스 2번.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해되세요? 이거를 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트에 원소들이 저장된 그 위치를 표시해주는 정수를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주의하실 점, 주의하실 점. 리스트의 인덱스는 강조할 거예요. 0. 0부터 시작합니다. 1이 아니라 0이에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리스트에서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는 뭐가 될까요? 다섯 개가 있다 그러면 4겠죠, 그죠? 어, 여기 요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는 4번이잖아요, 4번.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인덱스는 그 원소 개수 빼기 1이 돼요. 항상. 항상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는 전체 원소 개수, 아이템 개수 빼기 1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리스트는 원소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값을 추가로 더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중간에 있던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버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중간에 있는 값, 첫 번째에 있는 값이나 중간에 있는 값이나 마지막에 있는 값들을 삭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 이 당연한 얘기를 쓰냐면 저희가 내일은 튜플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파이썬에는 튜플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튜플과 다른 점이에요, 이게. 리스트와 위쪽까지는 리스트와 튜플이 같은 점이에요. 튜플도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한 타입이 튜플이에요. 숫자들을 여러 개 저장할 수도 있고 문자열들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튜플도 인덱스를 가져요. 튜플의 인덱스도 0부터 시작하고요. 튜플의 마지막 인덱스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소 개수 빼기 1이에요. 근데 튜플은 원소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만들어지면 음, 값들이 딱 뭐 세 개 있다. 이렇게 값들을 가지고서 튜플을 한 번 딱 만들면 더 이상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게 튜플이에요. 리스트는 원소들을 변경할 수 있는 배열. 튜플은 원소들을 변경할 수 없는 배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숫자들을 저장하는 리스트,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변수 이름 만들면 되고요. 변수에 할당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리스트는 대괄호를 쓰시면 됩니다. 대괄호를 쓰시면 이게 리스트야. 리스트. 뭐 저기 있는 것처럼 할까요? 1, 2, 뭐 그러다가 뭐 10, 20, 그 다음에 5라고 썼는데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넘버스. 타입을 먼저 프린트 해볼게요. 타입. 그리고 이렇게. 타입이 프린트 타입. 넘버스. 제가 넘버스라고 했죠. 넘버스. 변수 이름 넘버스라고 했습니다. 타입 뭐라고 나오죠? 리스트. 리스트. 그죠? 네. 그러니까 리스트가 타입 이름인 거예요. 타입 이름인 거고 프린트문 안에다가 넘버스라고 넣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출력해주죠.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은요. 프린트문이 얘를 제가 써준 거 그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네. 대괄호를 써주고 아이템과 아이템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변수를 프린트를 했을 때 지금처럼 대괄호가 보이고 아이템 다음에 쉼표가 나오고 아이템 다음에 쉼표가 나오고 아이템이 나오고 대괄호로 닫혀 있다. 프린트문이 이렇게 나오면 얘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 나중에 튜플도 저희가 출력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numPy라고 하는 걸 공부하시게 되면 numPy의 ND 어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말 거기에는 어레이, 배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어레이를 출력하게 되면 얘랑 또 비슷하게 출력을 해주는데 조금 다르게 출력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습이 살짝 다른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리스트를 프린트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대괄호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들은 쉼표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은 굳이 프린트문을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그냥 이렇게 변수 이름만 쓰셔도요.
변수 이름만 쓰셔도 출력을 해줍니다. 이거는 그, 이 파이썬 노트북에서 코드셀의 기능이에요.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 줄만 프린트 함수를 쓰지 않더라도 변수나 시계 값을 계산해서 계산된 결과를 프린트 해주는 기능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 줄에서만이에요. 마지막 줄이 아니면 프린트 해주는 기능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변수 이름만 쓰셔도 될 겁니다. 자, 여기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시면은요, 변수 이름 위에 이게 한번 실행이 됐으면은요, 마우스 위에 이렇게 변수를 올리면 그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 리스트, 타입 이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6 items 라고 되어 있죠. 6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이 변수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건 숫자들만 저장을 했는데요.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꼭 한 가지 타입만을 저장할 수 있지는 않아요. 파이썬의 리스트는 여러 가지 타입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뭐 숫자도 문자열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alues라고 할까요? values. 대괄호를 쓰면 리스트가 돼요. 1, 2 이렇게 숫자를 저장하다가 뭐 숫자가 아니라 안녕, 뭐 그다음에 하이써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러다가 true, false 불리형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타입들을 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뭐 숫자 문자열 말고 시간 타입, 날짜 타입이나 시간 타입이나 혹은 또 다른 리스트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할까요? 네. 이거 자체가 하나의 리스트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아이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values라고 하는 리스트는요, 아이템이 몇 개냐면,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리고 요게 하나. 7개의 아이템을 갖는 리스트인 거예요. 인덱스가 몇 번까지? 0번부터 6번까지 인덱스를 갖는 리스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또 다른 리스트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어요. 리스트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출력해 볼까요? 그냥 values라고만 하면 되겠죠? 네. 만든 그대로 출력해 주죠. 이렇게. 그렇죠. 타입도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 여기서는 프린트 생략하시면 안 되겠죠. 타입 valu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녀석도 타입은 뭐다? 리스트다. 그리고 출력해 보면 이렇게 출력을 줍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간단하게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렇게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대괄호를 써가지고 만드시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일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타입만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타입들을 섞어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정말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